네, 여러분,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그냥 찜통이네, 찜통. 중복이었대요, 중복. 자, 이제 말복 하나만 지나면 다 이제 여름 지나간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즘에 그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집에서. 아파트인데, 낮에는 에어컨을 이제 또 틀 수 없죠. 예, 좀 그렇잖아. 우리 또 서민들은 또 이렇게 아껴야 되잖아. 심리적으로. 근데 매번 이제 여름 끝나고 나서 청구서 날라올 때 보면 후회해. 아, 좀 더 틀어도 될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서민들은 좀 심리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낮에는 조금 이렇게 견뎌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직전 한 두세 시간 전에 에어컨을 살짝 틀고 좀 공기를 좀 시원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는데, 오늘은 선풍기를 트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선풍기를 틀지 말고 창문을 연 상태에서 최대한 가전기기에서 멀리서 가만히 있으니까 좀 그래도 괜찮더라. 예, 아무튼 며칠도 안 남았어요. 더위 또 며칠 안 남았어. 예, 그러니까 좀만 더 버티시면 되고, 오늘 시원시원한 소식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헤드라인 좀 보겠습니다. 자, 영원한 여행지의 로망이지요. 캐나다가 드디어 9월 7일 국경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캐나다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개방을 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9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으니까 특별하게 변수만 없으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에어와 델타 항공 연결 수속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자,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여행하실 때 비행기만 타고 짐은 한번 붙이면 제주도에서 그 머무는 숙소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서비스 실시하는 건데 굳이 이런 서비스를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용 알려드릴 거고, 서울시 관광협회가 역량 강화, 우리 어깨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관련한 내용, 무슨 내용 담고 있나 전해드릴 거고, 문체부에서 중국 전담 여행사 9개사 신규 지정했고요. 호텔스닷컴에서 프로모션과 함께 한국인이 이상적으로 원하는 여름 휴가 내용 조사했습니다. 제주 신화월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한다는 내용과 에어부산이 코타키나발루 무착륙 관광 비행 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7월 22일 목요일자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는 9월 7일 캐나다 국경이 다시 열립니다. 오매불망, 이제나 저제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9월 7일 캐나다 국경이 우리 전세계 여행객들 그리고 방문자들 대상으로 열립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지 시간 19일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우선 8월 9일부터 캐나다와 미국 간 국경을 열고요. 9월 7일부터는 다른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자들에 대해서도 국경을 열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발 다른 변수는 안 생기길 진짜 우리 기도합시다. 네? 예. 캐나다 방문을 위해서는 입국 전에 14일 전에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백신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요거 2차까지 마치고 2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항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격리 없이 그리고 2차례 감염 검사 의무 없이 입국해서 즐길 수 있어요, 여행. 다만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백신 접종 증명서는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된 서류만 인정되고요. 캐나다로 출발하기 전 백신 접종 증명서를 포함한 Alive CAN이라는 앱 또는 웹을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정보인데, 정보가 담긴 거, 그러니까 서류 종이로 된 거나 아니면 디지털 사본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자,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어린이는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님과 동반하는 조건으로 격리 없이 입국 가능하고요. 입국 전에 관련한 테스트 요구사항은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캐나다는 현재 백신 접종이 가능한 12세 이상 인구의 약 80%가 1차 백신 맞췄대요. 조용조용 어느새 캐나다는 이렇게 다 했어, 그죠? 그리고 60% 가까이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고, 현재 신규 확진자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캐나다 관광청은요, 캐나다 전역에 여행업계가 새로운 위생 안전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만큼 국경 재개방 이후 여행객들이 캐나다 여행을 세우는데 자신감을 갖고 계획을 세우셔도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종의 캐나다 내부에서도 이제 요 정도 수준이면, 현재 수준이면은 뭐 관리가 이제 가능하다. 원활하게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전 세계 그 오로라의 성지라고 알려 있죠. 옐로나이프가 위치한 캐나다의 노스웨스트 준주의 관광청은요, 올해 한국 시장에 대한 지원을 좀 늘린대요. 그래서 여행사와 미디어 통해서 적극적으로 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노스웨스트 준주 관광청의 한국의 홍보 마케팅 업무는요, 캐나다 관광청 한국 사무소 AL 마케팅 앤 커뮤니케이션이었죠. 우리 이영숙 대표 계신 곳에서 맡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그 에이전트 여행사 담당하는 문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기존의 그 관광청 이상미 이사님 통해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캐나다청이 뭐 1월에 철수한다고 저희가 그 공식 발표도 했고 보도도 해드렸는데 이제 당분간 관련한 업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소식을 이렇게 좀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냥 기분이 좋다 캐나다는, 그죠? 그러니까 막 기분이 듣기만 해도 시원하고 기분 좋은 곳이 있어, 이미지가, 그죠? 근데 캐나다는 듣기만 해도 그 빨간색은 단풍 국기, 캐나다 국기 그 단풍의 색깔을 봐도 괜히 마음이 좀 이렇게 시원해지는 느낌 들고, 응? 왠지 단풍이 생각나고요. 그냥 기분 좋은 그런 브랜드, 일종의 브랜드, 국가 브랜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런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죠? 비슷하죠. 예. 자, 두 번째, 진에어가 20일부터 델타 항공과 연결 탑승 수속 서비스를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탑승 수속할 때 델타 항공 연결편까지 모든 좌석 배정까지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 연결 탑승 수속은 서로 협정을 맺은 항공사 간의 연결 항공편 이용 시 한 번의 탑승 수송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좌석 배정, 탑승권 발급, 수화물 탁송 등 모든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델타 항공 탑승객은 출발지 공항에서의 탑승 수송만으로 인천공항 경유 시 환승 카운터를 통한 추가 탑승 수속 단계가 생략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항 내 이동이 간단해지고 환승 시간도 크게 단축되는 등 손쉽게 진에어 연결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 탑승 수속 서비스는요, 진에어와 델타 항공 맺은 두 항공사가 맺은 인터라인 노선 대상으로 운영돼요. 인터라인이 무엇인가, 요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 어디 가서 좀 잘난 척 좀 할 수 있어. 인터라인은 복수의 항공사가 각각 운항하는 노선을 하나의 티켓에 연계 판매하는 제휴 형태를 말합니다. 인터라인 협정에 따라 델타 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은요,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제주항공 항공편을 타고 아시아 국가로 오고 가는 여정을 함께 구매할 수 있고요. 진에어가 델타 항공과 맺은 인터라인 운영 노선은요, 인천 홍콩, 인천 타이페이, 인천 방콕 등 인천발 노선 18개입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왜 좋은지, 지금 뭐 진에어랑 델타 얘기만 좀 했는데, 이게 왜 좋은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유럽 같은 데서 환승을 하려 하면은 짐은 자동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좌석 배치 때문에 수속을 다시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럽의 허브공항 같은 데 이런데 사람 줄 길잖아요. 비행기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이런 서비스가. 예. 아시는, 여행 많이 장거리 가신 분들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줄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참 획기적인 서비스이긴 한데 굳이 이걸 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은 공항에서 짐을 찾을 필요 없이요, 그냥 딸랑딸랑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숙소로 가서 숙소에서 받아볼 수 있는 요 빈손 여행이 가능해진대요.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7월 26일 오전 6시부터 인천공항을 출발,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 대상으로 시작돼요. 이제 보면
짐 배송 서비스는 공항공사 입찰 결과에 따라서 주식회사 짐캐리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이 항공사는 어디냐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서울,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 전날 오후 6시까지 짐 배송 업체 홈페이지 또는 검색 포털에서 짐 캐리 또는 에어패스를 검색하면 이제 딱 홈페이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출발 항공편 그리고 운항 정보 및 배송지를 입력을 해요. 어느 호텔 어디 뭐 제주도에. 그래서 예약을 하시면 돼요. 자, 이용 요금은 일반 캐리어가 15,000원, 그 다음에 골프백, 자전거 등 대형 수화물은 2만 원이래요. 현금 이체 가능하고 카드 결제 가능. 골프백, 괜찮겠네. 저는 굳이 왜 누가 할까 했는데, 특히 자전거, 골프백, 그러네. 돈 조금만 주면, 2만 원만 주면. 아울러 출발 당일 김포항에 도착하면 수화물을 항공사에 맡기기 전 모바일로 수화물 사진을 찍어요. 정면과 측면, 총 3장. 그래서 그다음에 짐 배송 업체, 짐캐리라고 그랬죠. 여기 모바일 웹에 업로드 후에 해당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비치된 짐 배송 스티커를 부착해 수화물을 위탁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 이후에 짐 배송 업체가 제주공항 보호구역 내 수화물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운송하며 승객은 모바일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화물의 배송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요, 향후 이제 1년 정도 시범 사업을 좀 거쳐서 좀 이렇게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해서 국내 전 노선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래요. 예. 물론 입찰된 이 업체가 아주 그냥 이게 잘 되면 노다지를 잡았네. 그죠? 예. 이런 거 잡는 거 노다지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예. 자, 서울특별시 관광협회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빠른 대응과 침체된 우리 여행인, 관광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관광 트렌드 역량 강화 클래스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서울시 후원, 그다음에 서울시 관광협회 주최 진행됐는데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는 거예요. 강의인데 20일 날 관광인 토닥토닥 마음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마음치유 전문가가 이렇게 강의를 했대요. 미니 강연. 그래서 1시간 정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됐고 8월 관광식당, 9월에는 여행사, 10월에는 숙박업체 등 11월까지 매달 새로운 주제로 유튜브 통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유튜브 서울특별시 관광협회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아직 뭐 구독자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컨텐츠 올린다니까 많은 분들이 뭐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협회에서는 이번에 그 8월 국회 예결에 지금 상정이 된 거 있죠? 어제 저희가 보내드린 희망 회복자금 상향 조정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한마음 한뜻 We are the world. 네. 자, 2021년도 중국 전담 여행사 9개사 신규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업무 시행 지침을 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심여행 기획력과 간염병 대응력을 갖춘 역량 있는 여행사를 공모를 했죠. 지난 4월, 4월 기준으로 한 180개 정도 업체가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9개가 추가가 되고, 이번 신규 지정은 기술 창의력 등 역량 있는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전형을 조금 손을 봤고, 그래서 지금 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리스트 있죠? 요 업체들이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축하드리면서, 평상시 같으면 더 많이 뽑았겠지. 신규 지정할 때 중국 전담 여행사.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중국 전담 여행사 선정된 게 대단히 정말 좋은 일인데, 정말 기쁜 소식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바운드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은 조금 그렇게 힘은 좀 빠질 거예요. 그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좋은 날 올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호텔스닷컴이 한국 사람들이 과연 완벽한 여름 휴가는 어떤 것을 좀 생각하고 있나?
뭐 이거를 좀 설문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도 좀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요. 길은데 제가 좀 간추려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기, 그리고 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롭고 재미있는 일 경험하기,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보상, 이런 것들을 여행을 추구하는 것, 의미 있는 여행 뭐 이런 것들 좀 추구한대요. 그래서 여행 횟수는 한 절반 이상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뭐 이렇게 주말을 이용한 여행이 좋지 않을까라고 답변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5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당신에게 진정한 여름 휴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굉장히 심플했어요. 아름다운 장소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예, 요거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그냥 쉬고 싶다 뭐 이 얘기예요. 그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답변이었기 때문에 한 50%가량은 맛집 탐방. 네, 그렇게 또 호캉스, 호텔 생활 줄기도 만만치 않게 나왔네요. 한 39%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지 못할 여름 캠페인이라는 그 프로모션을 하네요. 그래서 호텔스닷컴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을 하는데, 참가를 원하는 여행객은 가장 재미있었던 여름 여행 흔적이 담긴 영상 또는 사진을 스토리와 함께 공유하고 해시태그 달면 되는데요. 선착순 800명 전원에게 호텔스닷컴 10% 할인 쿠폰, 그리고 한 20개 정도 선정해서 이거 뭐 액자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추첨 통해서 행운의 1등에게는 210만 원 상당의 2주간 즐길 수 있는 호캉스 숙박권 막 드리네요. 추첨 한 명. 이런 행운을 타고나는 사람은 뭘 해도 되더라. 될 놈은 되더라. 자,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7월 22일 목요일 한국 시간 저녁 8시 목요일 날 저희 뭐 하지요? 라이브 생방송. 예.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채널 검색하시면 내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8시 라이브 생방송 보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호응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이브 생방송. 저희가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주제, 테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